자, 다음은 이재명과 관련된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로 선거가 이제 33일 남았습니다. 33일. 그러니까 이번 주말 지나면 채 한 달조차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이재명 어디를 갔느냐? 이재명 본인의 선거구인 계양이 아니라 서초동에 갔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선거법 재판에 출석을 한 겁니다. 자, 이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재명이 앞으로 재판을 갈 게 무려 5번이나 더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번 달에만 5번 선거가 지금 예정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급하다.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재명 지금도 늦지 않았다. 어서 선거구를 바꿔라. 여의도에서 계양 가는 거 너무 멀다. 여의도에서 서초동 가는 게 더 빠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었는데, 자, 그런데 오늘 이재명이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그동안 이재명이 재판에 출석을 할 때는 기자들의 질문을 모두 다 지나쳤어요. 기자들이 뭘 모두 물어보더라도 그냥 지나치고 빠르게 재판장으로 들어갔던 게 이재명입니다. 근데 오늘은요, 이재명이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딱 서가지고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합니다. 자, 오늘 이재명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총선 전 야당 대표 법정 출석 국민 보기에 딱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딱 하지. 네? 딱 하죠. 전 그래서 이재명한테 제안하는 겁니다. 딱한 모습 그만 보여주세요. 딱한 모습 그만 보여주고 재판 빨리 진행해서 재판 결과 빨리 만들어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 딱한 모습을 본인 스스로 질질 끌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재판 질질 안 끌었으면요 이미 결과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총선 전에 딱한 모습 보여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 질질 끌었던 거 누굽니까? 이재명이잖아요. 아니 얼마 전에도 국감 이후로 선거법 재판 불출석했잖아요. 근데 막상 국감에도 참석 안 하지 않았습니까? 재판을 질질 끈 건 이재명입니다. 심지어 총선을 앞두고 재판 출석 어렵다라고 얘기했지만 법원이 원칙대로 하겠다 불수용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이재명 스스로다. 그런데 그걸 지금 두고 뭐 하는 겁니까? 마치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또 코스프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딱해요. 그 딱한 모습 그만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그만 보여주면 되겠습니까? 재판 빠르게 진행해라. 그 재판을 빠르게 진행해서 뭐 하면 되겠습니까? 결과물 만들다면 된다는 것.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시는 건데,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참 지긋지긋합니다. 이재명이 오늘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재판장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진짜 질기다 질겨. 저 안에 재판 끌려다니고 영부인은 거부권에 특검도 막혔다. 뭐 하는 겁니까? 또다시 기승전 김건희 여사 하는 거예요. 야, 진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이재명과 민주당은요, 김건희 여사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정치할 수 있어요? 선거 치를 수 있습니까? 아니, 끝까지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지고 있는 이 진짜 고약함. 지긋지긋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체크해야 될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마치 자신과 김혜경은 부당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처럼, 부당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며 마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특검이 막힌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왜 다르게 얘기합니까? 거부권 때문에 특검이 막힌 게 아니라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 거잖아요.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쓰고 그 거부권으로 인해서 국회에서 재표결했는데 그게 부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국회에서 부결돼가지고 특검이 통과 안 됐는데 왜 그걸 윤석열 대통령 탓해요? 네? 전후관계를 보라고.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 거 아니야. 국회에서. 네? 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이재명이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재명이 또 뭐라고 말을 하느냐? 바로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 갑간 대신 냈다는 이상한 혐의로 재판에 끌려다닌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겁니다. 자, 저는 이재명한테 물어볼게요. 맞아요. 이상한 혐의는 맞아요. 왜냐?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거든. 네? 경기지사를 넘어서 경기지사 부인이 법인카드로 밥값을 결제했다라는 건요, 우리 정치 역사상 한 번도 보지 못한 행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이재명 말대로 이상한 혐의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와 관련돼서 법적으로 따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무고함을 밝히세요. 무고함 밝히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뭐 하고 있어요? 끝까지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재명한테 한마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인카드와 관련돼가지고 이상한 혐의다. 이거 지금 내가 피해자다. 김혜경 피해자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왜 이건 얘기 안 합니까? 같은 법인카드인데? 네? 이거 얘기 안 해요. 한동훈 위원장이 객관식으로도 물어봤는데 이거 얘기 안 합니까? 아니, 김혜경 법인카드와 관련돼서는 법정에서 이상한 혐의다, 재판 끌려다닌다, 라면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데 왜 과일 1,000만원치 먹은 것, 이 법인카드 결제와 관련 얘기 안 합니까? 객관식으로 물어봤는데, 심지어 제가 번호 몇 개 줬습니까? 한 개 더 줬어요. 한동훈 위원장 4개 줄 때 저는 한 개 더 줬습니다. 뭐 줬습니까? 4421번. 4421번. 선택을 하라고. 선택을. 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같은 법인카드라는 기준 안에서 김혜경과 관련돼서는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왜 자신과 관련된 법인카드 혐의와 관련돼서는 찍소리 안 합니까? 어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검찰이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 이전에 근무했었던 오모 비서관에 대해서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검찰이 확인하고 있는 이 법인카드 유용 액수만 4천만 원 가량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답해라. 그렇게 이게 이상한 혐의라면은, 자신들이 피해자라면 이재명 법인카드 4천만 원치 해명해라는 말씀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재명이 고약하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기승전 김건희 여사를 이재명이 서초동 법원 앞에서만 한 게 아니라 어디서도 했느냐. 오늘 최고위에서 하더라고요. 아침 회의에서. 네. 오늘 민주당 최고위에서 이재명이 이런 얘기합니다. 국민의힘 김여사 방탄 건생구팽 공천, 민주당은 공천혁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치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방탄을 하기 위해서 공천을 한 것처럼, 그래서 김건희 여사 방탄 이후에 지금 뭔가 컷오프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건생구팽이라고. 재미없어요. 발음도 어려워. 건생구팽이 뭡니까? 차라리 찌생구팽이 맞지. 찌생구팽. 입이 얼마나 딱딱 달라붙어. 찌생구팽. 네? 이재명을 지켜주지 않으면 바로 내편 겹쳐진다. 찌생구팽. 그게 더 맞죠. 네, 이재명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오히려 되치기 당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건데, 자, 그러면 저는 이재명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이재명이 국민의힘 공천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공천에 대해서는 공천혁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명이 진짜 맞아. 왜냐? 오늘 민주당 공천 보니까요, 대단하더라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요, 후보가 교체가 됐습니다. 그것도 단 하루 만에. 민주당 서대문갑 후보가 교체됐어요. 누구로 교체됐다라는 겁니까? 대장동 변호사가 집어넣어졌다라는 겁니다. 며칠 만에, 하루 만에요. 네. 자, 보시는 것처럼 더 웃긴 건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이 원래 공개심사에서 탈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공개심사에서.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서대문갑이 민주당에 따르면 뭡니까? 청년 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청년 전략 특구로 서대문갑이 지정이 되어서 어제 청년 5인 공개 오디션이 열렸어요. 실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5명이 어제 공개 오디션 본 겁니다. 공개 오디션 본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서대문갑, 청년 특구, 권지웅, 김구현, 성지윤, 이 3명이 경선이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대장동 변호사를 맡았던 김동화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하루 만에 어떻게 된 겁니까? 분명히 이 3사람이 붙고 대장동 변호사 김동화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걸요, 하루 만에 엎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성치훈을 제외시키고 대장동 변호사 김동화를 투입시킨 거예요. 야, 대단하다. 대단해. 네? 이게 바로 시스템이다. 이게 바로 민주당의 공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치도 안 봐, 이제는. 네? 눈치도 안 봅니다.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대장동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저렇게 지금 공천받을 수 있다는 의심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이 김동완은 누구냐면요. 정진상이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정진상. 그러니까 어쩌면 이재명보다 더 위험 인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 정진상이기 때문에. 그런 정진상의 변호를 맡았던 김동완가 분명히 공개된 심사에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하루 만에 뒤엎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민주당은 어떤 핑계를 대고 있냐면요. 이런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선에서 제외된 김동완 대신 탈락을 한 성취훈을 두고 안희정 2차 가해를 논란으로 인해서 지금 빠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희정 성폭행 피해자와 관련돼서 이 성취훈이 2차 가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자르지. 애초에 자르지 그러면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이 공개 오디션 했을 때 이렇게 5명 후보가 실천 서약서 들고 있을 때 애초에 자르죠. 왜 이때 안 자르고 갑자기 하루 만에 다시 자릅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 공개 오디션이 얼마나 요식행위였는지 얼마나 쇼였는지 보여주기 식이었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래놓고 이재명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네? 민주당은 공천혁명이다? 야, 진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이재명은요. 이제 눈치도 안 봐요. 어차피 다 드러났는데 아이 그냥 해버리고 말지. 어차피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 전 국민이 아는데 그냥 해버리고 말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총선에 있어서 반드시 심판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다시는 이런 공천을 정치판에서 보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